안녕하세요, 마이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촬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족하고 외식을 하러 갔는데 외식하러 간 건물 1층이 대부분 공실인 거예요. 저는 공실이 있으면 직업병처럼 좀 시세 확인하는 편인데 시세 확인을 해보니까 1층이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에 분양을 했더라고요. 월세는 한 150 정도의 얘기를 하는데 조정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층도 이제 위치마다 분양했던 가격의 차이가 조금 있고 평수는 17평 정도 되는 크기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분양이 되었는데 아직 미분양된 곳도 일부 있었고 중요한 건 한 70% 정도가 공실인 그런 상황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복합상가인데 많은 곳들이 공실이고 이런 상가 대부분이 이제 10억대에서 15억 사이에 이제 분양을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150에서 뭐 조금 더 받는 곳도 있고 뭐 그 정도의 임대를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안 나간 곳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받고 아마 처음에는 300 이상 아마 올렸을 거예요. 임차가 안 되니까 가격이 계속 이제 내려왔을 거고 지금 현재는 150만원 선에서 내놓고 있긴 한데 여전히 공실이 많아요. 이렇게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마 손해가 엄청 클 겁니다. 상가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엄청난 전재산 다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분들도 아마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분양상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분양상가는 저는 잘된 사례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 요거 기준으로 봤어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대출 못해도 한 7억에서 10억 정도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뭐 한 300만원 이상 나갈 거고 관리비도 한 50만원 또 나온다고 하면 한 달에 300, 400 정도가 계속 마이너스 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임대가 되더라도 임대 아까 150만원 에도 임대가 안 됐잖아요. 150만원 임대가 되더라도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예요. 결국 이제 건설사, 시행사, 분양사 이런 데만 사실 돈 번 거지 분양받은 사람들만 아주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피해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영상을 촬영을 했고 대부분 이런 피해 사례는 상가에서는 분양상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분양상가는 진짜 뭐 자기가 자신 있는 분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 없이 그냥 좋다라는 소리에 이렇게 상가 투자를 하면 운 좋으면 좋은 상가를 매수할 수 있겠지만 운이 나쁘면 이런 거에 딱 걸려서 이렇게 엄청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상가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상가를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상가 투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교육을 받거나 어떤 강의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시간이 없어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 용어나 뭐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공부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몰라요. 그런 제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 사실 엄청 많이 투자를 해봤어요. 저는 실패 사례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지금 최근에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요. 저는 매도는 거의 안 합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상가에서 수익 발생이 다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공실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 노하우가 너무나 간단한데 좋은 상가를 살 수 있는 노하우가 너무나 간단한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욕하실 수도 있어요. 듣고 나시면.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건데 보유하고 있는 상가를 한 2개 정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좋은 상가인지 아닌지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은 상가인지 안 좋은 상가인지 구분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상가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상가입니다. 유동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 건물 2층의 상가를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자 상가로서 좋은 위치인가요? 유동인구가 없어요. 이 앞에 맞은편은 건물 맞은편은 철도길이에요. 영등포역 주변이거든요. 이렇게 유동인구가 단절된 곳에 자 2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 좌측에 있는 곳은 모두 창가 쪽에 있는 상가고 자 우측 여기는 모두 창이 없는 상가입니다. 그 중에 창이 없는 이 상가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2층에는 사람이 없어요. 2층 올라가서 사람 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로. 자 이런 상가 투자 잘한 걸까요? 이 상가? 누가 봐도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여기 전용 평수가 16평 근데 공사를 해서 제가 이게 3개로 딱 나눠놨어요. 6평, 6평, 뭐 한 3평 뭐 이 정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50, 50, 30 총 해서 매달 130만원의 월세가 매달 나오는데 매입하고 나서 세입자가 몇 번 바뀌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단 한 번도 공실이 없었어요. 공실이 없습니다. 지금 역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를 6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제가 너무 싸서 2층에 있는 대부분을 매수를 했고 한 70%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자, 6천만원짜리 상가에서 130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10억짜리 분양 상가에서 월세 얼마 나왔죠? 150만원을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자, 6천만 원에 샀는데 월세가 130만 원이 나와요. 공실이 없어요. 여기 이 상가는 일단 엄청나게 싸게 샀고요. 두 번째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나중에 매도할 때 제가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매도가 가능해요. 매도 차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면 이것처럼 유동인구가 없어도 개발이 안 돼도 허름해 보여도 이런 상가가 저는 좋은 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매물은 세 개를 다 갖췄어요. 자, 한 개 더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구로에 있는 상가인데, 자, 여기가 오류동역이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상가입니다. 이 건물 제가 이제 9, 10, 11, 12 4개 층을 저희 가족하고 함께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 건물은 평균적으로 월세가 한 5층 넘어가면 5, 6, 7, 8, 9, 10, 11, 12, 13층까지 있는데 보통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에 월세가 나오는 그런 상가입니다. 한 층당 그 정도 나와요. 400 얼마. 제가 매수한 이제 90, 11, 12 이 4개 층은 주인이 한 주인이었고, 임차인 역시 4개 층을 한 번에 임차한 상황이어서 이제 매도가 이제 나온 매물이었어요. 임대료가 이 건물이 한 400에서 500 정도 받아야 되는데 임차료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지금 임대 계약이 되어져서 매도가 이제 나온 매물이어서 이 90, 11, 12 4개 층을 가지고 있는 매도자분이 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협의를 제가 좀 잘했고, 제가 9층을 6억 9천에 매수했고 10층을 한 7억 정도, 11층이 6억, 12층도 6억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시세는 못 받아도 한 10억 정도는 나오는 곳이거든요. 금리 좋을 때는 14억대까지 나왔던 상가들인데, 근데 제가 4개 층을 각 층당 6억 원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저렴하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실이 없어요. 여기는 9층은 제가 지금 현재는 제가 9층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10, 11, 12층은 임차인이 지금 고시원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임차인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제가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여기는 시세보다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기 때문에 매도하면 당연히 매도 차익까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가입니다. 이게 좋은 상가의 저는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적으로 싸게 샀고 공실 없애야 되고 매도 차익 나오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 안 하고 투자하다 보면 아까 같은 그 분양상가에 잘못 걸려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제 기준점에서는 이런 상가가 좋은 상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상가를 이렇게 저렴하게 대부분 구매를 했어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가장 저만의 방법이에요. 다른 거 진짜 없어요. 꾸준하게 사실 전 매물을 계속 봤습니다. 많은 매물들을 봤어요. 네이버 매물, 뭐 경매, 공매 가리지 않고 다 봤고, 그러니까 어떤 뭐 강의나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몇 년 동안 평일에 1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부동산 매물들을 계속 탐색을 했고, 주말에는 이제 임장을 가서 이제 실제로 이런 상가들이 이렇게 월세를 받고 이런 매물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상가가 이제 싸다 비싸다 이런 것들의 가치 판단이 이제 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싸다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어느 시점부터는 계속 제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상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상가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개별성이 강하거든요. 같은 건물에 있어도 위치마다도 다르고 옆 건물에 따라서도 금액이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매물들이 시세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싸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가가. 저는 이제 보물 찾았다고 이제 주변한테 얘기하는데, 이런 매물들이 1년에 한두 건씩은 꼭 나와요. 이런 매물들만 1년에 하나만 찾아도 사실 돈 버는 거거든요. 잘 나오진 않지만 매물들을 찾다 보면 상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매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상가, 여기에 좀 기회가 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장 돈은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상가를 매입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가능하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상가는 진짜 보물이 되는 겁니다. 진짜 큰 거 없다고 봐요, 저는. 그냥 매일 꾸준하게 묵묵하게 1시간 정도만 매물 검색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한테 좋은 물건이 언젠가는 온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싸다 비싸다를 이제 판단을 했으면 바로 이제 어떤 그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 뭐 이런 것만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저는 상가는 뭐 그러면 누구나 다 좋은 상가 살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상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상가가 사고 싶어서, 월세가 받고 싶어서 매일 1시간씩 꾸준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매물들을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좋은 매물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매물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매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는 거, 이게 상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공부하는 거, 강의 듣는 거, 뭐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매물을 많이 보는 거, 임장을 많이 가는 거, 이게 저는 거의 100%였어요. 다 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좋은 상가가 많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저희 분양상가 이제 피해보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 매물을 보다 보니까 이 상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한 번의 선택으로 어떻게 보면 몇 년 후에 결과값이 진짜 달라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양 상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